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강인, 손흥민 둘 다 각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면 그 두 선수는 8월에 열리는 우에파 슈퍼컵에서 맞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선수가 슈퍼컵에서 서로 맞대결한 적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있습니다. 뭐냐면 안녕하세요, 폴리TV입니다. 9일 현재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허스퍼, 물론 손흥민 선수는 뛰지 않았지만요, 유로파리그 4강 2차전에 승리하면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진짜 오래된 그 무관의 고리를 마침내 끊을 수 있는 기회, 딱 한 경기 남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하루 전, 이틀 전으로 되짚어 올라가 보면 한국 선수의 유럽대항전 결승 진출 한 명이 아니죠. 이강인 선수가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먼저 올라 있습니다. 동시에 결승전에 올라 있고, 잘하면 우에파 슈퍼컵에서 맞붙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우리한테 얼마나 낯선 것인지, 또 전에 본 적이 있는 것인지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틀 연속으로 유럽파 없는 유럽파 팀이 결승에 진출한 꼴이 됐는데요. 먼저 올라간 건 일단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보죠.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 대진이 수요일과 목요일에 걸쳐서 확정이 됐는데요. 인테르와 파리 생제르맹이 대진이 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는 뛰지 않았지만 이제 팀은 결승에 올랐죠. 이러면서 인테르의 이란 대표 타레미,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두 아시아 선수의 결승전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가 요즘 중요 경기는 후보로 가 있고 리그왕 경기에서 주로 뛰고 있긴 하지만 결승전 출전할 수 있죠. 당연히 엔트리에 드는 선수인데, 만약에 출전해서 우승한다면 출전 및 우승은 한국인 최초 기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박지성 선수가 우승도 있고 출전도 있는데 출전했을 때는 우승을 못하고 안 뛰었을 때는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안타까운 기억으로 있는 양복성 사건, 결승전이라고 해서 박지성 선수 뛴다고 막 맨유 결승이다, 박지성 챔스 우승이다 막 이랬는데, 박지성 선수가 4강까지 다 뛰어놓고 챔스 결승 엔트리에서 빠졌던, 우리한테는 좀 기분 좋지 않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박지성 선수가 잘 뛰었는데 팀이 준우승을 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 역시 출전했지만 결승전 패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더 생생하게 기억하실 텐데, 2019년 해리케인의 부상 공백을 박지성과 루카스 모우로가 잘 메워줘서 결승까지 갔는데 리버풀 상대로 패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뛰면서 우승한다는 첫 번째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좀 많이 기대가 되고요. 아시아 선수 맞대결 가능성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데요. 만약 성사된다면 이건 최초입니다. 한 명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아시아 선수가 한 팀 한 명씩 2명 올라가는 거는 정말 어렵겠죠. 결승전에서 뛴 선수는 역대 박지성, 손흥민 둘 뿐이기 때문에 이번에 타레미든 이강인이든 뛰면 역대 세 번째가 되고요. 결승전에서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거나 그냥 엔트리에만 들었거나, 엔트리에 못 들었지만 그 팀 소속이었거나 이런 경우는 많아요. 호주의 랑거락, 리버풀의 미나미노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일본 선수죠, 미나미노. 근데 이제 뛰는 경우는 박지성, 손흥민에 이어서 이번 역대 세 번째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트넘 얘기를 해보죠. 손흥민 선수가 뛰지 않은 가운데, 발 부상으로 결정한 가운데 토트넘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 정말 희낙인 준우승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승이 2007-2008 시즌 리그컵. 그러니까 수십 년 무관 이런 건 아니에요. 17년 무관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하필 손흥민과 해리케인이라는 선수들이 있고, 이 무관 기간에 토트넘이 진짜 한 끗만 넘으면 우승인데 싶을 정도로 전력이 엄청 좋았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합류 후에 각종 2위 및 준우승을 3번 했습니다. 2016-2017 시즌 프리미어리그 2위, 그리고 2018-2019 시즌 좀 전에 말씀드린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이거 하나만 우승했으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건데, 그죠? 챔스 우승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놓쳤습니다. 그 다음에 2020-2021 시즌에 리그컵, 카라바오컵 준우승까지 3번의 준우승이 있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이 팀을 거의 정상 직전까지 잘 올려놓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안 좋고 요즘에 평가가 떨어져서 그렇지, 토트넘 역사상 포체티노는 손에 꼽힐 감독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상 직전까지만 갔지 정상에 못 가서 우승을 2번 놓쳤고요. 그리고 우승 청부업자들을 선임했다가 계속 결승전 직전에 놓치고 막 이랬는데, 그 중에서도 무리뉴를 카라바오컵 결승전 직전에 잘라버리는 기행에 가까운 인선을 레비 회장이 보이면서 토트넘 현재까지 무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결승전 유로파리그 결승전 맨유 상대인데요.
메뉴 상대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토트넘이 응원할 수밖에 없죠. 전통의 한국 인기팀이다 보니까 메뉴도 제발 한국인들이여 나를 응원해줘 이러면서 필살기를 꺼냈어요. 제한맨을 꺼냈거든요. 메뉴 공식 그 소셜미디어 계정이 한국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거겠죠? 한국어로 제한맨을 써서 제발 응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토트넘이 예뻐서가 아니고 손흥민 선수를 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승도 아니고 무관 탈출인데. 자, 토트넘이 유리한 점 있습니다. 뭐냐? 메뉴 상대로 이번 시즌 상대 전적에서 완벽하게 앞섭니다. 같은 리그 팀이다 보니까 리그미 컵에서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즌 벌써 3번 만났는데요. 토트넘 3전 전승입니다. 메뉴 상대로요. 이번 시즌 전반기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대결에서 토트넘이 무려 3대0 대승을 거뒀어요. 토트넘이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리그컵에서 4대3으로 메뉴를 이긴 바가 있고요. 프리미어리그 후반기 대결에서도 토트넘이 1대0으로 승리하면서 메뉴전 무려 8득점 3실점, 굉장히 강력한 화력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갖고 있습니다. 8득점이죠. 이 8득점 중에서 메뉴 킬러로 등극한 선수는 도미닉 솔랑키였습니다. 3골을 넣었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선수는 쿨롭세스키, 셉세비, 손흥민 선수는 한 골을 기록하면서 보탰습니다. 힘을 보탰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거 하나 빼면은 불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이 좀 많아요. 첫 번째, 메뉴는 이 경기장이 익숙하다. 이 산 마메스,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에서 열리는데요. 메뉴가 4강 상대가 하필 산 마메스를 홈으로 쓰는 아틀레틱 클루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리 말하면 아틀레틱 입장에서는 메뉴만 넘으면 우리 홈에서 결승이다, 무조건 우승이다 생각했을 텐데 메뉴가 그걸 잡아버린 거죠. 게다가 산 마메스에서도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메뉴는 이미 이 경기장이 토트넘보다 매우 익숙하다라는 점에서 토트넘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메뉴가 아틀레틱 잡는 과정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부상자 복귀, 그리고 이제 컨디션 회복이라는 호재가 있는데 이번 시즌 내내 굉장히 애물단지여서 전임자 테나에 왜 샀냐 이런 얘기를 팬들이 많이 했던 메이슨 마운트가 멀티골, 그것도 환상적인 멀티골을 터뜨렸고요. 호일룬이 득점을, 이 골 넣을 줄 아는 선수였어? 소리 나오는 호일룬이 득점을 했고요. 부상에서 복귀한 디알로는 어시를 했습니다. 디알로가 그 아모림 부임 이후 초창기 아모림 체제 황태자처럼 돼보고 있다가 부상으로 쓰러졌잖아요. 근데 부상에서 한 3달 만에 돌아와서 디알로가 최근 대회 여러 대 통틀어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하면서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처럼 메뉴는 현재 전력이 상승세입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메디슨 시즌 아웃. 제발 손흥민이 돌아와야 돼요. 손흥민이 만약에 못 돌아오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면 너무 불리하다.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 회복에 이 승부에 많은 게 걸려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메뉴가 유리하고 토트넘이 불리한 것은 이제 토트넘의 무관력이 있다면 메뉴는 유관력이 있다는 것이죠. 부진하다 하지만 사실은 메뉴는 최근 2년 연속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지지난 시즌 리그컵, 지난 시즌 FA컵, 컵 대회에 강해요. 유로파리그 우승도 해봤습니다. 원래는 챔스만 나가는 팀이라서 유로파리그 나가지를 않아가지고 우승을 못한 거였고 흔들흔들하기 시작할 때 2016-17 시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뉴가 떡을 먹어봤다. 토트넘은 떡을 먹다가 뱉은 적만 있지 삼킨 적이 없다 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메뉴에서 유관력 맥스, 유관력 최고인 선수, 바로 이제 레알에서 호날두와 함께 무수한 트로피, 특히 챔스 같은 걸 쓸어 담았던 카제미루가 요즘 폼이 좋습니다. 특히 컵대회 중요 대목에서 갑자기 골 넣고 이게 유관력이야 임마! 이런 거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런 첩첩산 중 여러 개의 산을 넘어야만 한다는 거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만 사실 객관적인 지표 여러 개로 따져보면은 조금 불리하긴 해요. 믿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자, 웨파 슈퍼컵에서 한국 선수가 맞대결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강인, 손흥민 둘 다 각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면 그 두 선수는 8월에 열리는 웨파 슈퍼컵에서 맞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 슈퍼컵은 이번에 이탈리아의 경기장인 프리울리에서 열리는데 많은 리그에 슈퍼컵이 있죠.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그 전 시즌 제일 권위 있는 2개 대회 우승팀이 다음 시즌 시작할 때 만나서 진정한 챔피언을 가린다는 단판의 이벤트성 대회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선수가 슈퍼컵에서 서로 맞대결한 적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있습니다. 뭐냐면 2008년입니다. 2008년 웨파 슈퍼컵에 그 전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메뉴의 박지성,
그리고 유로파리그 당시 이름 웨파컵이었는데 웨파컵 우승팀이 제니트 상트베체르부르크였는데 여기 김동진 선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웨파 슈퍼컵에서는 둘 다 벤치긴 했어요. 하지만 아무튼 엔트리에 들어서 두 선수가 동시에 이렇게 양 팀에 소속돼 있었던 경기 슈퍼컵이 있었다. 아쉽게 둘 다 벤치였지만 아무튼 맞대결이라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박지성 선수 또 김동진 선수의 뒤를 이어서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가 반복되는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슈퍼컵도 둘 다 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선배들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강인, 손흥민이 챔스 유로파를 나란히 우승하면은 이게 역대 최초가 아니라는 게 되는데요. 참 한국 선수들의 유관 DNA 어메이징합니다. 유럽에 진출한 숫자 자체는 일본 요즘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근데 묘하게 한국 선수들이 진짜 중요한 대목에 강하다. 뭐 김민재 있어? 또 손흥민 있어? 뭐 너 차범근 있어? 이런 거죠. 특히 차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초강팀에서 뛴 적도 없는데 본인의 힘으로 자기가 뛰는 팀을 유로파리그 당시 웨파컵 우승으로 각자 다른 팀을 2번이나 이끌었죠. 사실은 이제 유관력이 강하다. 물론 기성용 선수도 막 우승컵 있고 이래요. 여기에 이제 손흥민 선수만 합류하면 됩니다.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한국 선수들은 전통적으로 유관력이 있는데 역대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만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저주를 깬다면 손흥민 선수 당당하게 나 유로파리그 있어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강인과 손흥민의 굵직한 한방, 한국 축구 넘어서 아시아 축구 역사에 정말 굵직한 한방을 남길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란 구단 역사에 또 한방을 남겨서 누적과 개인 타이틀뿐 아니라 팀 우승 면에서도 진정한 레전드로 토트넘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될지, 진짜 이번에 막 캐리해서 우승 이끌면 손흥민 선수 토트넘 역사상 레전드 순위에서 엄청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동상까지는 좀 무리지만 명예의 전당에서 되게 앞쪽에 있을 거거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두 팀이 각각 한 경기씩만 이겨주면 바로 현실이 되는 그런 상상입니다.